설계구가 복합된 형태로 해서 위생과부터 지금부터 각 행정복지센터의 6월 확대간부회의 보고안건인 교육 및 행사와 홍보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년일동으로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관내 방역 지역제약 13개소 및 방역 요청 민원 지역에 대하여 주 1회 계획에 따른 가열 연무 방식의 소독을 실시하여 말라리아 모기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해충 방역 시 코로나 방역과 연계하여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학동으로 혹서기 폭염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50가구에게 선풍기를 전달하여 미력 하나마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일동입니다. 한방마을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100여 분을 모시고 6월부터 9월까지 문학산 및 한방마을 역사교육, 인턴 시티투어 등의 더불어 상생 사업과 정기 산행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문학산 환경보존회 사업, 그리고 내외국인 유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마을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여 축구 기본기 교육 및 친선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삼동으로 작년도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친환경 제품 교육 및 사용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친환경 마을 만들기를 위한 유용 미생물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 40분을 대상으로 주 1회 추진하고 동시에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유해성 교육 및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GMO 아우트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삼동입니다. 16일 화요일 14시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담근 오이지를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40세대에게 가정방문 전달하여 이웃사랑 실천과 안부, 건강상태 확인 등 주위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음을 느끼게 하여 고독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은 6월 중으로 한박중 부근 자연녹지 등 국외소 즉 관내 취약적 집중 방역을 통해 각종 해충 발생 억제 등 하절기에 대비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일동은 주민들의 청사 이용 편리함을 증진시키고자 금년 10월 상순까지 청사 승강기 설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춘이동은 6월 4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통장 자율의 권역별로 아파트 단지 및 대로변의 쓰레기 수거 및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춘삼동의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에 관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도일동은 이번 달 안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내에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발굴조사 분과와 인적 및 물적 지역자원 발굴 및 나눔봉사당 활동을 추진하는 자원나눔 분과 등 두 개 분과를 분과별 8명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및 특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이동은 저소득 고연령 독거노인 및 저소득 장애인 독거세대 총 10세대를 대상으로 주 1회 배달되는 반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대상자들의 주 1회 만남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심리적으로 안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삼동은 작년도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국제문화 프로그램으로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관내 외국인 15명과 초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요리 체험 3회, 공예 체험 3회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국제 감각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송도 4동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송도 4동을 자원봉사 거점으로 올 11월까지 관내 4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안부, 안전, 안심 캠페인 활동과 이웃사촌 만남의 날 운영 등의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들과 지속가능한 협동적 생활 관계망을 형성하여 소통 부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년이동은 홍보사항으로 저소득 독거장애인, 만성 및 난치질환자 12분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월 2회 다과 및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재배법 교육, 관리요령 등에 대한 이야기와 정기적인 말벗이 되어줌으로써 정서적 고립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설계 공모를 국제 공모로 하는데 예, 지금 송도 국제도시 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제 입찰을 하려면 국제 입찰을 그냥 바로 뛰어버리면 외국 업체가 참가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설모 관리 용역을 지금 주는데 그 관리 용역 업체가 국내에 한 6개나 7개 업체가 됩니다. 근데 그 업체들은 각각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외 설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설계 업체를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서관 특화 사업은 우리 연수구가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중점 사업이기도 하고 또 성과도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가급적하게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서관은 어때요? 공모 당선작이 결정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뭐 보여주는 건 불가능하지만 공모 심사위원회에 또 그런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석을 한다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그거는 좀 반영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그 심사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SNS나 이런 데 한번 띄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기능이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사전에 그 국제공모를 준비하는 단위에다가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 어떤 당선작을 심사하는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떤 도서관을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주민의 바람을 전달하고 그 바람을 전달한 부분들의 설계 공모가 반영이 되게끔 하고 또 그 심사 과정에 주민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 들어와서 그 내용들을 같이 평가해주는 그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결정된 설계 공모 회사하고도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주민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체육센터는 어차피 개장식은 형식적으로든 해가 뭐 하는 거야 뭐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용코자 하는 이용객들의 그 열화와 같은 저 관심과 아우성이 많을 텐데 그걸 지금 어떻게 감당하지? 일단 시범 운영은 7월부터 하는 걸로 안은 잡았습니다. 다음 주 정도가 가장 그 중요한 판단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는 동안에도 적정 인원의 한 3분의 1 정도만 입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 좀 환경 측면에서 친환경적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미리 좀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용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친환경의 형태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부여하는 방안을 문화체육하고 저 시설공단하고 좀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전거를 통해서 카카오 티바이크나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한다거나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급적 그쪽의 교통 어떤 건 집중을 해소시키는 형태로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일정하게 뭐를 좀 이렇게 해준다든가 좀 더 그런 친환경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니까 그 부분 한번 연구 검토해서 미리 이용자 신청을 받을 때 아예 그 띄워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도 아예 그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친환경적 그 환경의 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는 일정하게 이 선발권에서도 뭐 그게 규정상 어떨지 넣을 수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전혀 나쁜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그 인원을 받을 때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난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그 이의 신청이나 컴플레인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집행실조 자체는 96.6%고요. 이의 신청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누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전 직원들이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진 권리로 뿌듯하게 느끼는 재난지원금이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크게 신청하면 될 거를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역경제권은 모처럼 그런 재난지원금들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의 반짝 효과로 그치지 않고 그게 지속적인 형태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진행을 하시고, 그 언론지상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실제로 좀 그 편익을 취하는, 그리거나 뭐 그걸 안 받는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는 그런 적발 사례가 있나요? 예, 아직까지는 없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고를 드릴 건데, 저희가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신고센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8일부터 5월 말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신고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은카드가 어쨌든 6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10% 캐시백을 유지해야 될 거예요. 유지하게 되면 좀 혜택 플러스 1,005점을 중심으로 하거나 좀 더 확대해서 그 소비의 리턴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진행해 주려면 우리가 후속으로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그 재원이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중요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아예 좀 포기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예산실이 적극적으로 저 부서들하고 대화를 해서 못하는 거 그냥 연말까지 그냥 이렇게 못하는 걸 줄줄줄 끌고 가다가 불용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중에 아마 사업의 존폐를 결정해 줘야 될 상황에 지금 있는 사업들이 대형 사업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질질 끌듯이 수년시켜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가 없겠다 판단하는 부분들도 정리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도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업들을 정리한 재원들이 필요하다면 이 연수 이음 소상공 정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으로 일단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재난기금이나 이런 형태로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일정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실질적인 구 비용들이 그쪽으로 전진 배치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재원금으로 전진 배치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신속하게 털어낼 건 털어내서, 국가도 지금 3차 추경 준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3차죠? 네, 추경 준비하니까 그것과 맞춰서 우리 자체 내에서 모을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리고 그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을 건가라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조응하는 사업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치하는 게 필요해 보이니까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이번에 고생 많이 해서 엠버스 운행 과정들 잘 진행해 줘서 감사하고, 교통행정과 박수 한번 쳐주죠. 추가로 그 공덕 여의도행 그 신흥교통권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다시 한번 봐서 그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지금 2개 추가되는
정류장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주민들 좀 움직임이 있어 보이니까 그거 하고 아이모드라든가 또 내부 순환 교통 체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간 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시 개편 작업, 그러니까 노선까지 포함한 이 부분의 주민들의 내용들, 제가 보면 가장 우선에는 민원을 따지면 교통 쪽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자기 집 앞에 정류장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건 항상 같이 하던 그룹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민감해서 합리적인 조정들이 필요하고, 또 결정 전에 특히나 이런 주민들의 요구나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새로운 노선 체계나 이런 것들 구축할 때 빠지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연수구 청년 외식 사업 지원센터는 가칭으로 저희 연수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청년 외식 창업자의 공동체 활동 및 센터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기존의 그 식품 관련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기존에 그 영업을 하셨던 분들, 실패하신 분들, 청년 19세부터 39세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그 인큐베이팅 사업에 더 좀 활성화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청년 사업 지원센터에서는 여기에 들어온 10개의 업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요. 플러스에서 그 지역 주민과 그 나눔 행사라든지 식품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이 커뮤니티 사업에 연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배달은 공유 주방이 한 10개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장소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10개의 그 공유 주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설치되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 10개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을 사진으로 해서 SNS라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사진이나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여기에 새로운 직업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또한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 셰프들의 강연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월별, 일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 공유주방 10개는 저희가 그 연수구 송도동에 주로 기숙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소 내에 있는 그 회사 이런데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 사업은 공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온 친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다양한 그 음식들을 시장에 내보내고 그거에 성공할 수 있고 그걸 또 다시 컨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한 11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심사를 4개 과정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굉장히 귀하게 모셔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향후에 이 외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식품과 관련한 대학이나 또 식품과 관련한 이 고등학교가 있죠. 생활과학고 같은 경우에 거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생활과학고나 또 대학의 우리 재능대나 이런 데서 관련된 그 과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더 야심차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 공간들을 활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호텔이 많잖아. 그러니까 호텔의 셰프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그 멘토가 되게끔 멘토 멘티제를 여기에 결합시켜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여기서 뭐 꼭 이게 해서 창업을 안 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야 너는 호텔로 와서 좀 더 배우고 가는 게 너의 창업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끌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이 호텔업을
음식에 있어서의 그 셰프나 이런 그 부분하고도,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중요한 그 주민들에게 평가되어져 있는 음식점의 셰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멘토가 되어주고 봉사 차원에서 자기의 후배들을 키운다, 이런 느낌으로 같이 연결해 준다면 좀 더 빛나는 사업의 형태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 셰프냐 뭐 이런 거 돈 많이 주고 여기다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역 내에 있는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대학 내에 마케팅이나 이쪽에 관련되는 교수나 또 학과의 이런 협조도 받으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에 필요한 인력, 교수나 또 상담해 줄 수 있는 자원도 우리 관내에서,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퀄리티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 셰프나 또 관련 교수,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이 집적돼서 우리 연수구 내에 관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최고의 어떤 창업 공간으로서 창업사관학교, 이렇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사업으로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걸 더 확장해서 그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소통정책실. 소통정책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실 그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인데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접수하였었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24건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6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는 각 단체, 특히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많은 제안사업이 발굴되도록 이렇게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도 제안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꿈꾸는 실버 카페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1호점, 2호점 운영 중에 있고요. 3호점, 4호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송도 체육센터와 연수구청 별관이 개소가 좀 늦어지면서 6월 중에 개소 시점에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50+ 세대 인생 이모작 센터 인생 이모작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50+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기, 2기, 3기가 12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교육 수료자를 각 4호점까지 배치를 해서 실습을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없는 사항인데요. 청학문화센터 내 실버 카페 검토 건에 청약을 지시를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단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온라인 판매 및 홍보 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기존에는 지정 판매소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였으나 금년 5월 1일부터 개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온라인 구매 시 PC로만 구입이 가능하나 모바일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구매 편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단기 계획과 중장기 전략까지 등 초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 추진 계획에 포함될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본부 운영 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고 토의되는 사항들을 초안에 추가해서 다듬어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책본부는 청장님을 본부장님으로 하여 부부총장께서 총괄 조정하시고 각 실단국을 4개 지원부로 구성해서 각각 기능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본부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지원부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골목상권 회복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9개 사업, 그리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3개 사업, 그리고 일자리 회복 창업 지원 3개 사업, 소비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추가 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이 각 지원부에서는
그 나열된 기능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일단 토의보다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각 실국에서 전달받은 걸로 하고 각자가 한번 고민을 하세요. 여기서 그냥 바로 토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형식화돼서 잘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다만 그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를 이렇게 일반화해서 늘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업의 성과를 표준적으로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혜택 플러스, 그러면 그냥 집중적으로 어느 곳에서 혜택 플러스를 점포와 특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영업의 실적이 수치로 그 전과 그 이후로 해서 어떤 차이가 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원도심도 그렇고 송도도 예를 들어 그 커넬 같은 경우에 지금 상권이 지금 죽었잖아. 그 상권이 죽은 거를 지금 이 민생경제 살리기와 연관지어서 뭔가 선택과 집중되는 정책을 투입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그 포스콘과 PMC에서 조금 검토하겠다고 얘기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35평 규모의 한 개실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사는 밝혀봤고요. 이번 주에 가서 위치를 정하고 협의. 그런 형태로 뭔가 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를 그 혜택 플러스점을 강화하고 실제 문화 사업과 결합 융합시켜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형태의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든가 해서 거기서 성공을 만든다. 예를 들어 뭐 청학동에 어디든 간에 특화 거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 단위가 그 융복합된 형태로 해서 위생가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형태의 모범을 만든다든가, 바로 그런 사업들을 나열하되 선택과 집중의 형태로 이렇게 재구성시켜서 입체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그게 여기도 필요하고 생활안정지원부인 이 복지 쪽도 마찬가지로 좀 창의적인 형태의 이 정책 사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민생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생활방역은 민생경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가다가 삐끗거려가지고 다시 또 컴백하면 전부 다 또 거리두기 두고 막 그냥 폐쇄적인 형태로 가버리면 또 경제의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이 생활방역지원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전제가 되는 거고, 정책지원부도 마찬가지고 생활안정지원부도 이 모든 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들을 좀 더 촘촘히 짤 수 있도록 오늘 일단 문제 제기를 진행한 걸로 하고 이번 달 내로 총괄 해서 부구청장께서 그런 사업의 내용들을 좀 우리 실정에 맞고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 형태,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인력 배치를 통해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작업들을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중대본하고 지대본 때 나왔던 얘기 간단히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대본에서는 오늘도 이제 그 개척교회 관련한 얘기가 이제 주로 나왔고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38명인데 36명이 경기, 인천, 서울 이 3개 수도권 시도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인천에도 이제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11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할 때만 해도 17으로 보고를 하고 16 보고했다 또 늘어나고 해서 지금 계속 오늘도 중구도 늘고 있는데 좀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본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워터파크나 물놀이장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방역 대응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거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흥업소라든지 PC방이나 이런 곳에 출입자를 명부 작성이 수기로 하던 것을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게 인천하고 서울, 대전이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대본에서는 지금 핵심은 크게 키워드로 보면 교회가 제일 관심이고 그다음에 요양원, 그다음에 PC방, 노래방 이런 건데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지금 서구하고 서구가 아니라 이제 부평, 계양, 미추홀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추홀 쪽에서도 지금
그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도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검사를 해서 다행히 이제 2명만 양성 나오고 다른 부분들은 다 음성 나와서 지금 현재는 종결된 상태고요. 요양관 관련해서는 지금 미추홀구에서도 132명이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에서 병문안 가면서 또 이게 또 예배 보고 하면서 좀 전염이 전파가 되지 않나 이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구도 지금 요양원 관련해서 검사가 있고, 하여튼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각 국에서는 조금 이제 PC방이나 노래방 관련돼서 올해 점검을 계속하고 잘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어제 한 명이 또 이탈자가 나와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자가격리자 관리도 이제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다음에 종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방역 준수를 좀 잘 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공문이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발송이 안 되는데 오늘 중에는 특히 이제 소규모 교회가 가장 그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가족 단위 교회라든지 지하층에 있는 교회 같은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우리가 대형 교회, 중대형 위주의 교회 위주로 이제 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그 방역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은 조금 사각지대라 갈 수 있는 이제 작은 교회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방역에 대해서도 각 동에서 좀 이렇게 지역별로 방역을 좀 실시해 주시고 또 이런 협조 공문도 좀 오늘 중에 발송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지금도 말씀하셨던 코로나19 관련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기본입니다.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이게 잦아드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국지전처럼 게릴라전처럼 지금 계속 전개되고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유탄이 계속 이제 우리 연수구로 떨어지면서 집단의 형태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잘 막아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잘 유지하면 우리들에게는 좀 더 이런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부총장님 진행하신 부분이나 또 부총장과 위시에서 보건소 또 전 직원들이 함께 잘해주고 있는 이 시스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